요거 마지막에 있는 요 거리 구하는 요런 문제들 그냥 주의할 만한 거 딱 하나거든요. 미분하기 이전에 있는 게 위치에 대한 정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거리도 위치랑 거의 관련 있는 거 맞긴 한데 이전까지 보던 거리라는 거는 지금 위치에서 나중 위치 빼는 형식으로 수직선 위에만 있기 때문에 그냥 봤어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위치라는 거는 어쨌든 곡선의 거리를 표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이런 얘기 있었어. 곡선에 대한 점이 움직인 거리 이런 걸 물어보면 나한테 x, y에 대한 위치 정보가 있어도 일단 뭐 하고 일단 미분하고 걔에 대한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서 피타고라스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 있잖아. 그 길이 값에 대해서 다시 적분을 해서 뭐 해야 된다? 거리 찾아야 된다. 이 정도 얘기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헷갈리지 말라고. 나중에 간혹 가다가 수투 내용 때문에 좀 헷갈려갖고 위치랑 거리랑 거의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 구할 때 뭐 해야 될지 잘 몰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냥 그 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딱 세 문제만 일단 풀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로 움직이는 P의 좌표가 나와 있는데 XY 쭉 써져 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0부터 3까지잖아. 그리고 거리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뭐부터 하자? 미분부터 하자. 그래서 처음에 있는 거 dy, dx, dt 이런 거 하나 쓰고 그거는 12t입니다. 체크할 수 있고요. 다시 두 번째 거 dy, dt 이 친구도 미분하면 3이니까 3t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거든. 그러면은 미분돼 있는 친구들 전부를 제곱하고 더해야 되잖아. 그래서 루트 딱 씌우면 되니까 귀찮네. 계산은 해봅시다. 12t의 제곱에 더하기 3t의 제곱 전체의 제곱자리고 그 친구를 가지고 0부터 3까지 적분하겠다는 거지. 맞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부터 뽑아보면은 쭉 써져 있는 거 일단은 12t에서 3 두 개 들어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3 두 개 여기도 3 두 개 걔네들 묶어내면 3제곱 묶일 거고 앞으로 던지면서 3 이렇게 꺼내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보면 여기 t제곱 나올 거고 여기 t 4제곱 나오니까 t제곱끼리도 묶어서 뽑을 수 있지. 그래서 밖에다가 t까지는 일단 뽑아놓고 루트 안에 남아있는 거 얼마니? 안에 남아있는 게 저기 뭐야 3제곱 귀찮아 4제곱 일단은 처음에 여기 16 하나 남고요 더하기 얘는 t제곱 이렇게 하나 남아있겠지? 맞아요? 요 친구에 대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dt다 뭐 체크하시고요. 이제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 적분하고 싶은데 안에 들어있는 거 몇 차? 2차짜리 거 보이죠? 그럼 무슨 적분해야 되겠니 지금? 치환 적분해야 되겠다. 그냥 너를 누구로 잡고 다시 라지 x로 잡든 뭔가로 잡고 미분하면 2t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 맞춰서 치환 적분하고 연산하면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치? 치환 적분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면 갖고 오는 걸로 하고 뭐만 주의하자? 거리 물어봤을 때 미분이 필요는 하다. 오케이? 속력 자체에 대한 적분으로 보시는 게 편해요. 넘어가서요. 993번. 요것도 이제 직접적인 적분은 안 할 거고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고 얘도 결국에 길이에 대한 얘기지. 그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 맞아요? 안 할게요. 뭐 하면 되니까 미분하고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고 적분하면 끝 이런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건 있을 순 있어. 이제 이 친구들을 미분을 다 했다 칩시다. dx dt에다가 그거 전체 제곱에 다시 dy dt에다가 그거 전체 제곱이 있고 루트를 씌워놨잖아. 그리고 얘를 적분을 할 건데 적분 구간이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줬지. 맞아? 그냥 그거 넣어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계산을 해보시는 걸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요거 첫 번째 것만 좀 체크할 건데 요거 개념할 때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위에 잠깐 올라와서 요거 좀 보자. 어떤 fx가 있어. 잘 안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fx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전까지 쓰고 있던 내용인데 내가 이렇게 썼지. dx dt 그거 전체의 제곱 다시 dy dt 그거 전체의 제곱이 있어. 그치? 그리고 나서 너를 가져다가 루트 씌워서 길이로 딱 표현해줄게 이런 거였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건 지금 매개변수 기준은 누구를 미분한 거니까?
t를 미분한 거니까 어떤 점 p에 대해서 x, y가 있는데 이 x, y를 미분한 너네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얘기들은요 1 플러스 얼마로 써져 있는 거 맞지? 이렇게 1 플러스 얼마로. 이게 무슨 얘기야? 얘는 지금 점에 대해서 각각이 t에 대한 문자로 표현되고 있을 때 이렇게 썼다면 저기서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y는 fx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xy에 대한 관계 갖다 줄 때 있잖아. 그럼 얘에 대해 미분하면은 결국에는 이 친구는 미분하면 f 프라임 x 되니까 문제가 없고 이 친구 미분하면 이제 dy dx 이 친구일 건데 얘를 만약에 y에 대해서 문자 x로 갖고 미분을 하면 너를 상수로 보고 미분할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1 떨어지고 그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랑 요거는 정확히 같은 식이야. 여기에 분모 분자에다가 정확히 얼마를 넣어주면 dx dt짜리를 똑같이 나눠주면 dx dt짜리를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면 제곱 똑같이 들어갔다 치고요. 이렇게 나눠주면 얘는 어차피 약분해서 1 남고 그치? 요거는 t짜리 약분되고 dx dy잖아. dx dy가 결국에 f 프라임 x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달라 했었고요. 이거 문제는 이제 이런 거 같아. 이계도함수를 갖고 있어. 내가 좌표 2개 알려줄게. 근데 fx에 대해서 내가 0부터 1까지 움직인 그 길이를 좀 구해줘 라고 했거든. 안에 들어있는 게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자리인 거잖아. 그럼 내가 요거 보는 순간 얘가 말하고 있는 이 값이라는 게 누구고? 얘가 기본적으로 fx의 길이값 얘기하는 거구나.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거든.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었다 치면 0부터 1까지 있는 요 거리 있죠. 요 거리. 이 길이를 표현해달라는 거구나 라는 걸 누구로? 적분식으로. 이 파리는 잡을 수 없어. 내가 아까 전 타임에 얘 잡겠다고 30분 동안 전기팔찌 들고 뛰어다녔거든. 남자애들 넷이서 같이 잡으려 했는데 못 잡았어. 여자랑 빠르다니까? 일단은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다? 곡선의 길이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문제 상황은 지금 어때요? 저 곡선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줘라고 했고요. fx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이 딱 두 개 요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0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값이 0인 거 하나, 값이 얼마? 루트 3인 거 하나,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냥 시작점과 끝점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 맞아요? 근데 여기를 잇고 있는 어떤 fx가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이 길이 값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이 점과 이 점을 잇고 있는 두 점을 잇고 있는 최소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지 최소야? 직선이 돼야지 최소겠지.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결국에는 얼마? 0,0짜리랑 그냥 1, 루트 3짜리의 길이, 직선의 길이를 표현해줘. 그냥 이 정도 얘기인 거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적분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보고 무슨 꼴인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저거 계산하시면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합시다. 괜찮을까요? 괜찮겠지 뭐. 그 다음에 수특. 이제 오랜만에 수특인데 보니까 근데 그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네가 시험 방향 좀 많이 빠졌었잖아. 그래서 앞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도함수 하루부터 일단 얘기는 나갈 거거든. 실제 시험은 앞에서 다시 섞여서 가니까 좀 다르긴 할 건데 일단 레벨 2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 이제 예상하는데 한 3번 안쪽으로 무조건 수업이 끝나거든요. 3번 안쪽으로 레벨 2 그냥 끝내고 레벨 3까지 포함해도 한 5번? 많으면 6번 수업할 것 같아서 아마 한 2주 반 정도면 수능은 일단 끝날 것 같아.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요거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막 만족을 한대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가조건이 직선이 있고 y는 k 루트 x짜리가 있고 걔네들이 지금 접하는 그런 관계라며. 그러니까 이 직선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은 무리함수의 접선이야, 그치? 그런 상태. 그 다음 나조건은 어떤 값 찾으라고 a 플러스 b가 5다라고 준 거 같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여기 밑에 풀이 안 보고 있는 상태로 내가 풀어봐야지 생각을 하면 뭐 할 만한 행동은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조금 계산이 많아. 무슨 얘기냐면 너 접선의 방정식이네. 그럼 나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봐야 되겠다. 이 생각 이상하진 않지. 그럼 접방 세워야지. 여기 있는 접점을 내가 모르니까 t, 뭐라고? k 루트 t라고 그냥 둬야지. 만약에 이렇게 뒀다 칩시다. 그럼 얘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은 일단 이 친구 미분해서 y 프라임이라고 두면 그거 k는 살아있고 2루트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 미분한 상태에서 t 집어넣는 거니까 접방이라는 친구가 설정을 하시다 보면 y는 2 루트 t k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k 루트 t 막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거든. 그리고 요 친구들 알고 있으니까 a가 누구야? 너야. 그 다음 요거 분배하고 나서 계산해갖고 b가 얼마야? 그래서 a, b에 대해서 t랑 k에 대한 식을 잡아버리고 두 번째 나식으로 들어와서 계산을 막 하시면 좀 귀찮아요. 내가 그렇게도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누가 누구로 잡으라는 건지조차 조금 좀 애매해지거든. 요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직선짜리인데 a, b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조건 보고 사실 이제 뭐 a 구하고 나서 집어넣으면 b 나오고 뭐 이런 생각은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일단은 관계식 하나 있으니까 되면은 직선에 집어넣어서 좀 살펴보는 건 괜찮을 것 같거든. 상황 파악을 할 때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K는 어차피 자연수짜리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뭐 이렇게 생긴 놈이겠지. 이렇게. 맞아? 그리고 이 직선은 기울기에 따라 다를 건데 나조건 때문에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가능할 거거든. B 대신에 5-A를 집어넣었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A에 대해 묶어놓고 났더니 AX-1 플러스 5라고 이렇게 식이 좀 깔끔해지거든요. 이 친구는 반드시 몇 몇을 지난다는 얘기야? 얘는 1,5를 반드시 지나. 그러니까 정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점이라도 잡아놓으면 사실 여기 위에 있던 y는 ax 플러스 b는 기울기도 몰라, y절편도 몰라, 막 움직이는 그런 직선이었는데 나조건 활용해서 갖다 집어넣다 보니까 한 점을 가지고 기울기만 좀 돌리다 보면은 금방 생각하기 편해지겠지. 그래서 이런 상태구나 잡고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k 루트 x야 체크해 놓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생각해보면 사실 루트 x라는 친구는요 2차 함수의 역함수인 거 알지? 루트는 2차 함수 원래 이런 친구고 걔가 역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 그 부분 중에 한 부분만 갖고 온 게 루트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점에서 선을 그어서 접선이 생기려면 얘 기준으로 아래쪽에 점이 찍히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뭔 짓을 하더라도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점점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랑 딱 만나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는 경우는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선 접선이 아예 안 생긴다. 그러면 가능한 K는 얼마까지일까? 어차피 여기 점이요 1,5기 때문에 X값이 1이거든? 1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론은 K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값이 K값인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점점 K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마주쳐요? 얘가 이렇게 딱 지나간단 말 자체가 1을 집어넣었더니 결과로 5가 나왔어요 이런 말일 거고 K가 결국에는 5가 되면 접하기 시작한다 이런 거지. 만나기 시작한다. 그럼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이 생긴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먼저 상황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서야 가능한 K가 이렇게 5가지 정도 있겠구나 라고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함수 뭐하고 그려놓고 정점 찾고 그 친구 가져다 접선이 생길 수 있는 가능한 경우 쭉 올리면서 K에 대해서 가능한 거 미리 딱 찾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 해석이 좀 편하거든.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접방 먼저 세워갖고 나조건 갖고 가능한 T 다 집어넣어서 K 찾고 있으면 좀 어지러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K를 1부터 5까지 라고 체크를 해두시고 이제 문제가 뭐래요? 자, 1번부터 n번까지인데 어차피 5 이상부터는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럼 얘가 n번째 항이지. K n번째 항.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K라는 친구가 n마 1번째 항이라 했다는 건 그거 바로 이전 항이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너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4를 선택해달라는 얘기인 거지. 맞아요? 이게 막 문장이 막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은 번호야 번호지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n번째에서 멈출게였는데 가능한 K 찾아보니까 5번째까지가 끝이었거든. 그럼 그 친구 기준으로 하나 줄인 친구를 K라고 할 때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5라는 친구보다 하나 적은 놈을 K라고 할 때 이런 말인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가 K가 4일 때 그때의 A, B를 구하고 두 개를 빼서 최대값을 좀 구해줄래? 이런 말인가 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K가 4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시면 편하겠다? 이제부터는 접점을 설정하시면 편하겠다. 한번 해봅시다. K가 4야. 그러면 요 곡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요 곡선이 이제 Y는 얼마? 4루트 X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이제 아까처럼 뭐 하자? 접점을 설정을 해보자. T, 4루트 T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접점 설정하고 나면 뭐 하시면 돼요? 평균 변화율이랑 미분계수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거고 여기 있는 친구의 요런 함수였으니까 요 친구의 평균 변화율 어디서부터 어디? 1,5짜리 요 점 있잖아. 요 점에서 긋는 그런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거거든. 이 점에서 만드는 평균 변화율은 T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을 거야. 여기는 미분하시면 그대로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정리해놓고 같다고 두고 넘기면서 T에 대한 연산을 쭉 수행을 해요. 지금 이해하고 있니? 그러면 가능한 T가 그러니까 루트 T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루트 T가 여기까지 오케이? 이제 케이스를 좀 봐야 되는데 루트 T가 두 개가 나왔어. T가 결정이 되면요. T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기울기도 달라질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안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 A가 누구야? 기울기거든? 누구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치? 근데 T 값이 다르면 여기다가 집어넣은 게 그게 기울기일 건데 기울기가 달라지겠지. 이름만 하나 좀 써놓겠어. 여기에 미분계수. 그치? 그러니까 T, 루트 T라는 친구가 2분의 1이라면 미분계수가 얼마예요?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2라면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A라는 친구 자체가 애초에 기울기라서 루트 T분의 2짜리일 건데 가능한 T가 두 개 있으면 집어넣고 4랑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너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알죠? 그 다음 거는 빼갖고 최대해야 되니까 A가 4인 거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거고 4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얼마였어요 이미? 5였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A가 4면 B는 1이어야 되겠다. 아니 반대로 1이면 4여야 되겠다. 그치? 얘 왜 A를 4로 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두 개 빼면 정답 얼마? 3 이렇게 되거든? 이 문제 혹시 미리 풀어오셨으면 느낄 법하긴 한데 생각보다는 어려워. 그러니까 안 풀어보고 처음 풀어본 입장에서는 어렵고 그냥 좀 몇 번 하시면 생각보다 할 만은 할 건데 내가 느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K1부터 KM까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쟤네들을 수열로 받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원래 수열 AN이라고 쓸 때 N에 대한 문자가 바뀌는 그런 친구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M이라고? 그러면 KN이라는 어떤 항이 있다 치면 얘를 왠지 표현해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N 값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고 싶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지금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다 보니까 접방 먼저 세우고 들어갔을 때 좀 어렵고 오히려 뭐 할 때? 일단은 그래프가 어떻게 세워질지부터 정점부터 찾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편했을 거다. K가 가능한 게 5개밖에 없으면 확실히 좀 부담이 적을 거고 그치?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긴가민가 하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이 이후의 내용은 다 이해는 되시죠? 집 가서 한번 풀어봐. 그 다음
요거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 자, 이렇게 하자. 열린 구간 하나 있는 상태에서 fx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fx가 어차피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극값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 무슨 말이야? 교점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지. 0을 지난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 하는 10 이하의 m과 n의 모든 순서상 이건데, 여기 있는 친구 뭔가 생긴 꼴이 그닥 보고 싶진 않지. 어차피 미분해야 되니까 일단 미분을 한번 했어. 그러면은 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코사인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m 하고 사인 2x 나오고, 여기 있는 거 미분해서 2nx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괜찮지? 졸리지? 졸리지? 너도 졸리지? 너는 졸리니? 넌 안 졸려? 앞으로 여기 4명은 상태가 안 좋은데? 자, 울고 있니? 울다 울어. 자, 여기 있는 거 미분은 하세요. 그럼 미분하고 나서 당연히 어떤 생각 들어? 요 친구가 0 되는 거 보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고 싶진 않지. 뭐 하자? 너 넘기고 나눠서 간단하게 sin 2x랑 그냥 직선으로 쳐다보자. 이게 제일 편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바꿔놓고까지 할 수 있지? 그럼 교점 생기면 되는 거니까 뭐 하시면 돼요? 이것만 주의를 좀 하세요. 이거 문제 당연히 편하게 풀리는 게, 우리 sin x 정확히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죠? sin x랑 y는 x 중에서 누가 더 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생기면 이게 y는 x지. 이거 글쎄 그게 어디졌지 근데? sin x는 이거 뚫고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뭐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맞아요? 얘가 지금 sin x일 때 x인 거잖아. 쟤는 지금 sin 몇 x야? 2x잖아. 그럼 2x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애초에 sin 2x라는 친구에 누구? 접하는 친구가 딱 2x면 완벽하다. 일단 이런 상황일 거래. 그러면은 요거보다 기울기가 뭐해지면 n분의 n이라는 친구의 기울기가 낮아지기만 하면 뚫고 들어가겠지. 그러면 교점을 갖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면 돼? n분의 n이라는 친구가 밑에서 어떻게? 2보다 작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뭐 n이랑 2m 비교했을 때 2m이 크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계산하세요. 근데 요거 이제 내가 느낀 건데, 올해 수능도 그렇고 지금 수특 내용 전반적으로 이런 걸 좀 많이 넣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좀 무지성으로 숫자 세다가 틀리기 좋은,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은 뭔지 많이 하냐면은 m 1이면 1이네, 2면은 잠깐 생각해보고 2면 4까지니까 1, 2, 3이네, 3이면 6이니까 1, 2, 3, 4, 5네. 그러면 개수가 1, 3, 5, 7. 2로 올라가는 등차 수열 2n-1짜리 그거에 대한 한 몇 개? 10개짜리구나. 2n-1 어차피 시그마 붙여서 n제곱 나오지. 그럼 100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되게 좋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여기서 가능한 모든 m과 n이라는 친구들은 몇 개까지? 1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제대로 세고 그 이후부터 전부 10개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개수 세는 것만 좀 주의를 해줘라. 알아먹고 있지? 그래서 5까지는 9고요. 그 이후부터 전부 10으로 통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50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계산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n제곱 나오는 건데 5개 들어가는 거니까 25개 이렇게 세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2개 합치면 정답은 75입니다 하고 끝나겠네요. 괜찮아요? 일이나 괜찮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얘는 금방 풀 것 같지? 미분 딱 때린 다음에 가능한 기울기 빠르게 찾고 개수나 잘 세고 끝 이런 거잖아. 얘는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3번. 3번은 틀리기 좀 좋은 포인트가 딱 하나. 앞에 있는 내용, 요거 f 어찌고짜리 f 프라임 x라는 얘기인 거잖아. f 프라임 x 있고요. 그게 너야. 이렇게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지.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게 1에서 극소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극소 얘기 듣자마자 니네가 뭐 할 거야? 1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이렇게 할 거잖아. f 프라임 1은.
그래서 F'1 집어넣어본 거야. 여기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A 0이니까 1 플러스 A고 1 플러스 A가 0입니다.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일단 이렇게 처리를 했어. 아무 문제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안 써서 혹은 이제 아직 미적분이 어색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극소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극소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F'이 1이라는 건 거의 뭐 자동적으로 반사를 하거든. 그 다음에 진짜 극소인지 극대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적분해도 상관은 없어. 뭐 더럽겠지만 안 해봤어요. 나도 적분하고 안 풀리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적분을 해갖고 원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다든가 아니면 지금 도함수 상태에서 풀마 판단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게 있긴 할 거거든. 근데 우리 또 뭐까지 있었어? 이계도 상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극소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게 좀 늘어났어. 확실히 극대극소를 정확히 판단하는 거 있지. 이걸 할 때 원함수 기준으로 뭐 해야지 판단할 수 있고 진짜 그려야 돼. 그렇지? 이렇게 그려진 게 보이면 판단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너가 알고 있는 쉬운 그림이면 알겠지만 그런 거 아닌 상태로 얘를 그릴 때 판단이 어차피 안 될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원함수의 의미가 많이 없어요. 쉬운 그래프 그릴 때는 되고 그 다음에 도함수일 때도 사실은 극대극소 자체 판단은 어떻게 해? 얘도 원래 그려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뭐 해야 되니까? 얘 이렇게 생겨서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어 이렇게 봐야 되니까 실제로 그려봐야 돼. 정확히는 양수 음수 판단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극대극소 판단이 이계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다? F2' 뭐 하면? 0보다 크면 기울기가 계속 뭐 하고 있단 거야? 증가한다고 하니까 기울기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고 아래로 볼록 다른 말로 극소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극소 얘기 보는 순간 프라임 1이 0이다 하는 거 좋은데 거기서 이계도까지 일단 볼 생각을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봤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럼 얘가 프라임짜리인데 너 A는 이미 구했으니까 F'이 조금 더 깔끔하잖아. B는 모르는 상태지만 한 번 더 미분해놓자. 미분했더니 LN도 다 사라지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더하기 X분의 B 뭐 이렇게 나왔대요. 다시 그러면 이제 뭐 프라임을 집어넣은 게 0보다 크면 극소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B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라고 체크하는 건 잘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이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1이랑 프라임 더블 프라임 짜리가 이렇게 돼야 돼 하면 정답이 2번이 나오거든. 왜냐면 계산해서 이렇게 되니까 B가 그럼 마 1이어야 되잖아. 맞아? 2번이 아닌데 그러면? 마 1이 나오잖아. 여기도 마 1이니까 마 2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실제로 답은 3번이란 말이야. 어느 경우가 체크가 가능한 거냐면은 얘는요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극소야. 그런 거 가능은 하대. 근데 만약에 0이라면 하고 일단 다시 또 들어가 봐서 혹시 몰라서 0이라고 하고 두면은 당연히 B는 마 2일 거거든. 그리고요 그때 나오는 더블 프라임이 괜찮은가를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확인을 쭉 해보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없거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옛날에 봤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증가함수다라고 했을 때 증가함수면 F'X가 0보다 크다 이거 맞는 거잖아. 그리고 F'X가 0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이거 맞는 거지. 그렇게 왔다 갔다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증가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제 없고요. 증가함수 아니야. 이 프라임짜리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다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맞아? 이런 개념처럼 지금은 저기서는 더블 프라임이 있으면 2 프라임이 이렇게 있으면 2 프라임이 0보다 크면 반드시 극소가 맞거든요. 정확히는 얘랑 F 프라임 얼마가 0이라는 그 조건이 엔드로 껴있을 때긴 하겠지. 왜냐면 얘가 하는 말 자체는 원래 아래로 볼록이란 소리니까. 근데 일단은 기울기 0인데 아래로 볼록까지 있으면 극소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거거든. 그치? 근데 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인 상태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랑 이 친구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요거는 판단이 지금 잘 안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면 극소인 건 맞아. 근데 쟤는 극소가 되라 그랬잖아. 극소가 되라 했으니까 요거로만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 지점에서만 그럴 필요는 없을 수 있잖아. 전체에서랑은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어봐서 그렇게 만든 더블 프라임을 세보니까 운이 좋게도 되게 깔끔하게 전체에 대한 제곱꼴의 함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더블 프라임은 언제나 뭐 한 거야? 0 아닌 모든 곳에서는 이미 얘는 양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누구라면 B가 마2가 돼버린다면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어요? 모든 곳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런 함수가 될 수는 있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만 돼 있어도 우리는 극소라고 체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 이게 조금 좀 그런 거 같아. 실제 시험 들어가면 많이 틀릴 거거든요. 다시 투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정확히 앞에다 밴드 조건까지 0이고 프라임이 0이고 0보다 크면 그러면 극소가 나오는 건 맞아. 그치? 근데 문제 상황에서 극소를 찾아와 라고 시켰잖아. 극소를 찾아와. 극소 찾아올게요. F'은 0이고요. F2'은 0보다 커요 라고 말을 하면 정확히는 어떤 한 지점에 대한 건 0보다 커요 라고만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어. 뭐라고? 극소 찾아와 하고 지금 문제 어떤 거야? F'A라는 값 넣었더니 0 나오는 거 오케이였어. 다시 F'하고 A를 집어넣고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껴서 한번 보시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미 극소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 0인 상태, 그 상태에서 여기 0 껴주는 것까지는 확인을 할 만하다고. F'이 0보다 크면 증가요, 그치? 증가면 F'이 0보다 크다라고만 말하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갖다 끼면 괜찮잖아. 0이 잠깐 찍혀도 증가일 수는 있으니까 내가 요거를 빼갖고 어떤 한 지점을 빼먹어 버리면 답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끼라고요. 극소 줬을 때 끼자고요. 오케이? 그거까지만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니네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로 나눌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 그리고 같다 했을 땐 진짜 되는지 다시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그래서 요 내용 할 때는 3번 나올 수 있도록 좀 조심 좀 하자. 그냥 그 정도일 것 같아. 괜찮을까? 이거 실제 시험 들어가서 그냥 생으로 풀면 아마 4번 많이 찍고 틀릴 수도 있어요. 참 시간도 없는데 딱 위에처럼 뭐하고 여기 딱 써버리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갖다까지 한번 따로 빼서 해도 되고 그렇게 좀 보자. 자, 그 다음 4번 문제. 상수 A가 있고요. 쭉 있는데 요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정확히 이제 어떤 게 좀 그랬냐면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함수 대충은 알려줬어. A만 모르지. 알파 베타라는 극값 있고 감마라는 변곡점 있대. 느낌이 벌써 어때? 미분 한 번, 미분 두 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벌써 있어요. 그치? 그 상태에서 얘네들은 등비수열이야 이렇게 하거든. 헷갈리면 안 되는 건 크기순 나열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써져 있는 순서랑 상관없다. 그치? 등비수열이야. 왠지 등비 중앙 같은 걸 좀 썼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 같고요. 이제 스텝 1으로 딱 들어가서 할 만한 건 이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 원래 있는 fx는 미분 한번 하자. 미분 또 하자. 이 정도겠지. 미분 한번 했고요. 정리 한번 해놔. 미분 두 번 했고요. 정리 한번 해놨어. 자연스럽게 lnx 정의가 0보다 크다. 이건 그냥 기본으로 일단 깔아놓자고. 안 써도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극값을 갖는다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다른 말로 여기는 도함수에 뭐가 돼야 돼? 근이 돼야 되겠지. 그럼 분 모는 내 알 바 아니고요. 분자에
두 근이어야 되겠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생각 안 하면 아마 안 풀릴 거거든. 그러니까 해서 모르겠는데 얘가 여기 근인 건 알지 지금? 근인 거 아니까 근계수 잡는 것까지 딱 들어가시고 합, 곱을 A에 대해서 표현해야지 일단 써놨어요. 그 다음에 간마를 집어넣으면 변곡점이라는 생이 0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친구에다 간마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지?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이 친구가 0 나온다는 건, 이 친구가 0 나온다는 건 ax 제곱 마이너스 1이 0 나온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계산을 좀 하면 가능한 x가 원래는 풀마로 쪼개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뭐가 안 돼서 0보다 큰 거는 작은 건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 자리만 살려놓고 그거를 감마라고 잡자 뭐 이렇게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뭔 짓 하고 있는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A에 대한 식들로 표현하는 내용을 계속 써놓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그 표현된 식들을 쓰는 내용들이 막 엄청 신박하거나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가 표현되어 있으면 가능한 등비수열의 경우를 찾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감으로 해도 되고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 일단 느낌상 알파, 베타, 감마는 좀 아닐 것 같긴 함. 왠지 내 생각은 그래. 왜냐면 우리가 3차 함수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약간 뭐가 있어? 이런 3차 함수가 딱 있으면 여기가 극대 극소잖아. 변곡은 대충 가운데쯤 껴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5개념일 수는 있습니다. 그치? 느낌상 왠지 변곡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가 사실 내 생각에 첫 번째긴 했거든. 얘를 난 처음 생각하긴 했는데 니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면 돼? 있는 수도 다 쓰면 되잖아. 근데 이거 베타랑 알파끼리 자리 바꾸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문제 상황 보시면 알파 베타 중에 누가 크다? 베타가 크다 이미 나왔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 고정해놓고 감마를 어디에 집어넣을지 보시면 되겠죠. 이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치고요. 그럼 당연히 등비 수열이어야 되니까 등비 중앙이 성립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내가 이미 이 중에 뭐가 있어? 알파 베타에 대한 곱자리가 들어있거든. 그냥 사실 근계수 쓰면서 알파 베타가 a분의 1이야. 감마가 루트 a분의 1이야. 나오는 순간부터 대충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벌써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누가 들어있고 감마가 들어있고 생각해보면 진짜 제곱하면 a분의 1 너는 진짜 저기서 a분의 1이잖아. 성립하는 거 맞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해하세요? 물론 근데 이제 이 정도 의문은 또 든다. 약간 뭐냐면 쌤 근데요 여기 있는 A라는 친구가 아직 값수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맞아? 값수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뭔지 몰라요. 얘도 제가 뭔진 잘 모르긴 하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엮다 보면 예를 들어 베타라는 친구는 A하고 알파분의 1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집어넣어서 제곱해서 A 알파 전체 제곱분의 1에다가 알파 집어넣고 거기에 막 뭘 하다 보면 우연히 A 값 때문에 얘네가 같아질 수 있는 그런 방정식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 눈에 뭐가 먼저 보이니까 좀 더 편하게 등비수열이 성립하는 꼴이 보이니까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를 먼저 들고 가시는 게 맞긴 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를 끌고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그냥 계산을 좀 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좀 하면 돼요? 감마는 정해져 있거든? 감마가 루트 a분의 1이잖아. 나조건 보면은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2인 그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알파는 이만큼 나눠놓은 거, 베타는 이만큼 곱해놓은 거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결국엔 알파, 감마, 베타에 대해서 a에 대한 식으로 뭔가 표현이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만하고요. 그럼 남아있는 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밖에 없으니까 얘네 두 개를 합치면은 뭐 이런 값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친구가 a분의 10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정식 쭉 풀어버리면 되겠죠. 맞아요? 얘는 근계수에서 나왔던 거고 얘는 요거 두 개 실제로 합친 값인 거고. 맞아요? 가져다가 계산 쭉 하시면 가능한 a가 두 개. 그 중에서 우리는 a는 0이면 안 되니까 16 선택하시고요. 오케이? A 값 찾고 F1 값 찾고 R 값 찾고 R 값 감마 값 찾고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 풀 때는 다른 거는 크게 상관없고
가능한 등비수열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은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써놓고 사후적으로 풀이를 해주잖아. 그러면 그냥 상황을 좀 멀리서 보다 보니까 괜찮을 텐데 얘를 실제 시험장에서 푼다든가 집에서 내가 풀고 있을 때는 요 케이스들이 머릿속에 막 돌아다닐 때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등비여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그러면 베타라는 친구를 좀 이상하더라도 막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A랑 알파분의 1로 표현을 해볼까? 집어넣어서 방정식 풀어서 뭔가 약분하고 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해라. 하고 답 나오면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건 들어가진 않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것까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를 해봐. 아마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방정식이 풀리면 거기서 답이 나오겠지. 안 풀릴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체크를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빠르네.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요거는 경화 입장에서는 시험에 나올만 해요. 좋아. 이 문제는 어렵기도 하고 어렵다기보다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가 이미 수투에서도 한번 봤었어. 아직 기억나는 게 너네는 안 했을 수 있는데 올림포스 작년에 하긴 했었지. 너네 수업 같이 들었니 근데? 너네 다 고쟁이로 봤어? 올림포스 수업 한 번도 안 했어? 그래? 너네 올림포스 풀었던 거 기억나니? 거기 한 번 있었어. 약간 그냥 그 정도 느낌이고요. 요 내용이에요. 구간 하나 줄게. 거기에서의 최소값을 새로운 함수로 잡자. 이거 자세 맞춰. 들어봐. 구간 줄게. 거기에서 제일 작은 놈을 함수 값으로 가질게 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요, 생각보다 이제 일단 수학 힘들어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이거 지옥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볼게요. F 써져 있어. 구간은 한 칸짜리로 정해줬다. 다행이지. 한 칸짜리. 그 상태에서의 최소값을 GT라고 좀 할게. 그 다음 가조건, 나조건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로 구간을 애초에 쪼개놨는데, 가조건보다 0보다 작을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얘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해석이? 저 무슨 말이야? 0보다 작은 곳은 여기잖아. 여기. 저 함수에 대해서는요, 뭔 짓을 해도 너가 제일 작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아? 최소값은 누구다? 최소값은? 저기의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온 그 f 마이너스 1이 최소일 거야. 한 발 더 나가면 여기 있는 친구 무슨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의 친구겠지. 그리고 이미 개형도 어느 정도 눈치는 나죠. 저기 2차랑 지수 섞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아? 이런 뉘앙스로 생긴 친구일 거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나온다? 소가 나오겠구나 까지 가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걸 갖고 소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게 먼저거든. 자주 나오는 함수라서 그래. 자주 나오는 함수. 여기 있는 거 2차잖아. 그러면 조금 특징적으로 그려보면 인수분해 한번 그냥 해놓을게. 그럼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a에서 근이거든요. 2차짜리랑 지수짜리 두 개를 가져다 곱한 거니까 일단 0 되는 지점은 결국에 0이 두 번 찍혀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무한으로 가면 0으로 다가가긴 할 건데 처음에 작은 부분에서는 2차가 잠깐 세기 때문에 2차를 따라가고, 원래 이쪽은 거칠 발산이니까 쭉 내려왔다가 찍고 올라와서 2차 따라가는 척하다 지수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지. 그래서 저렇게 생기겠구나를 금방 찾아놓으면 일단 미적분 문제에서 무조건 편하다. 그치? 저런 식으로 생긴 함수구나. 누가? 0보다 작은 곳에서 저런 식으로 생긴 친구였구나. 그러면 우리 뭐 하시면 돼요? 여기에 제일 작은 이 친구가 마일인 거니까 A값 한번 찾아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요거는 상황 파악하려고 그린 거잖아. 그러면 오케이, 너를 이제 뭐 해보자. 진짜로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해서 뭐 하자? 마일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얼마 나와야 되니까? 0 나와야 되니까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 이렇게 하면 좋다 그랬지.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니까 가만히 있는 애들 보고 바꿔야 돼.
가만히 있는 놈 부호 바꿔. 가만히 있는 놈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야. 그리고 미분 한 번 한 것도 추가하니까 요거 미분하면 4잖아. 4. 그 다음에 요거 가만히 있는 거에서 이제 미분을 해버리면 a가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딱 잡았어요. 미분된 식을. 오케이? f 프라임은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ax 더하기 a에다가 지수 어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저기다가 마일 딱 집어넣으시면 계산이 나올 거고요. 가능한 a는 3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하고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지. 요 조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항상 이제 함수는 그려놓은 상태란 말이야. 여기서 고민 제대로 잘 해놔야 돼. 0보다 작은 곳은 확정이야. 요 진한 검정색은 확정이야 이미. 근데 여기 있는 bx가 b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0으로 갈 수도 있고요. 0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요거 잘 이해해놔야 된다. 나 조건을 보니까 GT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대. 요렇게 생긴 진한 부분과 회색 포인트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건데 우리는 한 칸짜리 요만한 구간을 갖고 눈을 볼 거잖아. 만약에 여기 이전으로 보면 항상 최대가 있고요. 최소가 있을 건데 항상 오른쪽 포인트들이 계속 최소였겠지. 계속 여기서는 오른쪽이 작잖아. 오른쪽이 작다가 어느 순간 마일과 마주쳐지는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계속 유지를 한 번씩 하겠지. 그거에 맞는 새로운 GT를 그리면 좋겠다거든. 물론 생각으로 하셔도 돼요. 내가 봐야 되는 게 요걸로 좀 할까? 너가 t고요. 우리가 t 플러스 1까지 한 칸을 보거든.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면 대충 나올까? 딱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 보라색 범위 안에 최소를 봅시다. 뭐 이런 문제들인 거잖아. 계속.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 최소인 거 맞죠? 지금 오른쪽이 계속 최소인 거 맞죠? 오른쪽이 최소다가 띵 찍히는 순간까지는 정확히 t 플러스 1에서 최소가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쭉 지나갈 건데 잠깐 요 정도로 왔다 쳐보자. 그러면 이 보라색과 보라색 사이에 있는 함수 기준으로 계속 누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유지가 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쭉쭉 넘어갈 거거든. 요 그림 머리로 할 수 있죠. 쭉쭉쭉쭉 넘기면 아직까지 마이너스 1이었다가 띵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이 최소. 정확히 이제부터는 누가? 왼쪽에 있는 t에서 최소가 생길 거야. 그치? 그 다음 첫 번째로 위로 올라가는 회색을 한번 따라가 보자. 위로 올라가는 회색을 한번 따라가 보면 쭉쭉쭉 가면 이때 최소 얼마야? 어디서 생겨? t에서 생겨야 돼? t 플러스 1에서 생겨야 돼? t에서 생겨야 되겠지? 아 이제 왼쪽에서 생기는 놈이구나. 그 친구가 계속 넘어가는구나 이런 상황이겠지. 계속 넘어가요. 계속 넘어가. 여기까지 쫙 잘 갔어. 그럼 여기까지 딱 오고 났을 때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있는 0까지 누가 갈 때 t가 움직이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니? 아니요. 계속 왼쪽 따라서 그대로 최소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쭉 더 올라가. 물론 이땐 잠깐 미분이 불가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b로 보겠다. 위에 있는 b로 잘 보시면 여기서 잠깐 미분이 불가할 수는 있을 거야. 함수를 따라가니까. 근데 어쨌든 최소는 계속 어디서 나와 이제? 계속 왼쪽에 있는 t에서 나오겠지. 그리고 그 친구는 어디까지 가도? 무한까지 가도 그대로 유지겠죠. 아 이런 상태로 움직이겠구나. 다시 어떻게? 오른쪽 따라가다 오른쪽 계속 따라가다 마일에서 고정이 한번 되고요. 마일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갖고 이때까지는 마일, 이 이후부터는 왼쪽 t를 계속 따라가겠구나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근데 문제 보시면 나 조건에 뭐라 써놨어? t가 얼마일 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마이너스 2분의 1 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 근데 방금 같은 상황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있어 없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쯤일 거 아니야. 여기서 최소 얼마야? t여야 되잖아. 이 이전이나 이 이후나 아무 문제가 없죠. 이딴 식으로 생겨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야?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단 말을 성립시킬 수가 없겠구나. 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빼라? b가 위로 올라가는 거 빼라는 거야. 같은 맥락으로 뭐 하는 것도 빼라는 거야? 0으로 가는 것도 빼라는 거야. 0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얘도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 최소가 정확히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 왼쪽이 생기거든.
그럼 반대로 내려간다면 이제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만 하고요. 자, 요 상태까지는 마일이 최소였어. 그러다가 딱 맞았어. 한 요 정도쯤 왔다 칠까? 요 정도쯤? 이 정도쯤 오면 왼쪽 보라색과 오른쪽 보라색 중에 왼쪽 보라색이 조금 더 낮은 곳인 것 같긴 하죠.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T에서 뭐가 생긴다? 최소가 생긴다. 그러다가 쭉 하다 지금 빨간색 선 그어놓은 데 있지? 저기까지 얘가 이렇게 딱 가버리면 이 순간 약간 어떤 느낌이 있어요? 너랑 너가 갖고 있는 값이 이제 똑같지? 맞아? 이제 똑같지?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왼쪽이 아니라 어디서? 오른쪽에서 갑자기 최소가 생기는 걸 탁 바뀌겠지. 아,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아직 0까지 가기 그 이전 지점에서 최소가 다른 주체로 바뀌어버린 거죠. t에서 t 플러스 1로 이때 탁 튀면서 미분이 불가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요거를 지금은 설명한다고 내가 또 그려놓고 아이패드로 움직이면서 풀고 있잖아. 실제 시험장에서 할 수 있지. 이렇게 싹싹 하고 머리를 한번 상상해보고 아하 그렇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친구구나. 그래서 얘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값을 한번 그려본다면 뭐 밑에처럼 체크는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마1 이전 정확히는 우리는 여기 지금 왼쪽 봐봐. 이게 t 플러스 1이야. 이게 t고요. t 기준으로 쭉 가다 t 플러스 1이 마2가 된다 했으니까 t는 얼마란 거야? 마2였던 얘기지. 그러니까 t가 마2까지는요. 그대로 따라서 잘 가요. 오른쪽과 따라서 잘 가요. 가다가 여기서부터 마1부터 쭉 어디까지? 쭉 해서 여기까지 올 거잖아. 그렇게 오는 동안 정확히 t가 마2부터요. 쭉 가서 마1 되는 그동안 그 구간 동안은 계속 마1로 고정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잠깐 올라가다가 얘 때문에 통 튀면서 떨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그때 약간 이렇게 따라 올라간 척 하다가 여기까지 오고 멈춰서 이 시기 따라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 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는 얘기구나 해서 GT를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요 내용을 좀 연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GT에 대한 함수식을 쓰고 싶으면 쓰셔도 상관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알지? 마2보다 적을 때는 오른쪽 거 따라갑니다. 마2에서 마1 사이는 마1로 고정됩니다. 그 다음 마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FT로도 따라갈 수 있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오른쪽 걸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긴 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거 설정하면 조금 어지러울 수 있겠다 정도일 거고요. 최종적으로 방금 내용이 일단 이해가 됐으면 자 다시 이제 지금은 문제 상황 해석인 거잖아. 우리는 이미 처음 들어와서 쭉 계산해서 뭘 찾았어요 여기서? 이미 A가 3인 걸 찾았어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건 저기 B밖에 없거든. 요거 요 B만 체크하는데 요 B가 음수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잖아. 실제로 값을 어떻게 했어? 실제로 값을 찾긴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황을 쭉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래 왼쪽에 있던 정확히 위쪽에 있던 이 친구 있지? A에 엮인 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나온 값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bx가 있는 함수가 2분의 1 때 갖고 있는 함수값이 있을 거야. 그거 두 개가 뭐 할 거야? 같겠지. 그때까지는 딱 같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밀리면 더 떨어질 거니까 얘는 이제 떨어질 거 얘는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가 똑같고 그 이후부터 뭐 해요? 오른쪽의 함수가 더 낮아질 거니까 결국엔 누구랑 같다? 여기에 0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 거랑 여기에 0보다 큰 거에 얼마 집어넣은 거? 2분의 1 집어넣은 건 같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네들이 같다고 두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아이고 그래서 요거 계산 좀 하세요. 계산하시면 B가 얼마야? 이렇게 딱 나오겠지. 그래서 A랑 B에 대한 관계를 정확히 확인을 하고 나서요 나머지는 계산하세요. 이제 G 함수 대충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대충 어디 있다는 거야? 이미 이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 집어넣어서 하다 보면 나오겠지? 어차피 A, B 다 알았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계산하고 끝나겠구나 끝!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이 문제 재밌지 않아? 난 이런 문제 좀 재밌는 것 같아. 이 구간 움직이면서 따라갔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잘 연습 좀 해놔. 6번 봅시다. 그래서 죽었니? 그래서 방금 있던 5번 문제는 내 예상인데 경화에서는 진짜 낼만 하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 문제가.
내신에서 연습 안 하고 풀기엔 솔직히 좀 부담되는 건 맞고요. 괜찮은 문제니까 체크 좀 해놓고 6번 문제는 생각보단 괜찮다. 다만 여기서 어려울 만한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얘의 핵심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문제 상황은 괜찮다. 땡땡땡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그 근은 어떻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거든. 다만 함수가 어떻게 생겨요? 싹코에 대한 합과 지수 함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문제가 있어. 교육과정상의 사실 삼각함수 합성은 빠져요. 무슨 말인지 알아? 옛날에 우리 삼각함수 덧셈 정리 그 다음에 뭐 미분 이런 거 극한 다 볼 때 처음에는 삼각함수 합성을 안 가르쳤던 기억나니? 처음에 수업 안 하고 나중에 애매하게 도함수 활용증 갔을 때 그때쯤 한번 잠깐 꺼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마플이랑 고쟁이 이런 걸 풀다 보니까 얘네가 업데이트를 거의 한 4, 5년에 한 번씩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개념서로는 굉장히 훌륭하긴 한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지거나 한 부분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잘 넣는단 말이야 얘네가. 삼각함수 합성이 지금은 빠져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예전 기출, 2009학년도 막 교육청 이런 기출들에는 삼각함수 합성을 써야지 문제가 잘 풀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게 낫지 하고 설명을 한번 했던 건데 지금 이거는 2026학년도 수능 특강이잖아. 근데 여기서 삼각함수 합성을 써갖고 문제를 풀 수 없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만 풀 수 있으면 문제를 잘못 낸 건 맞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하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삼각함수의 합성을 안 하더라도 내가 함수를 그릴 수 있고 그걸 갖고 비교하는 게 합성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그닥 딸리지 않는 그런 문제인 거거든 지금. 그래서 요 함수 체크해서 푸는 것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사인, 코사인의 합이랑 오른쪽에 있는 지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하면 되게 어지러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일단은 지수 자리를요 가져다 넘깁시다. 얘를 갖다 넘기면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 곱하기 지수의 마이너스 x제곱 나오겠지. 맞아? 그리고 그 친구는 a입니다. 체크를 해놓읍시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sin x 더하기 코사인 x에다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 친구를 제대로 그려놓으면 보기가 좀 편할 거 아니야.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합성을 배웠으니까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 얘 주기함수고 얘 주기함수가 맞지. 맞아요? 그리고 주기함수들끼리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를 곱한 거니까 결국에는 주기성을 띠면서 무슨 행동을 반복하다가 요 지수함수 때문에 어디론가 수렴해 나가거나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를 내가 만약에 fx라고 한번 쳐보자. 일단 디테일하게 다 따져볼게요. fx라고 치면 미분을 할 수 있겠죠. f'x라고 미분하면 여기 있는 친구 미분할 거잖아. 그러면 미분 그대로 미분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자기 자신 그대로 살아남을 때 얘가 미분 당할 거니까 보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그거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고 얘를 그대로 둘 수 있잖아. 그럼 이 친구 미분하면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 되죠.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 되지. 그게 여기 써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너랑 원래 거에 부호 바꾼 거라고 쳐놓고 그 친구들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썼어요. 갖다 계산하고 나면 코사인은 사라지고 2배의 sin x라고 나올 거거든. 그리고 이 친구가 딱 여기 잠깐 가려놓고 여기까지 해놓은 게 도함수잖아. 그럼 우리가 도함수를 찾는 목적 자체가 뭐 찾고 싶은 거야? 근을 찾아서 극대극수 찾고 싶은 게 목적이지. 개형 그릴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수는 어차피 상관없고 sin x가 언제 0 되는지만 체크하자 뭐 이런 생각일 것 같거든.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은요. 어차피 여기 있는 이제 4분의 3파이보다 컸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그 왼쪽에 있는 그런 함수들을 볼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 것만 좀 체크를 할 거고요. 양의 실근만 말했으니까 오른쪽 것만 체크하면 파이, 2파이,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있겠지. 맞아? 여기서 실근을 가질 거고 대충 생긴 꼴 자체가 마이너스 2sin x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갔다 올라갔다 아래로 갔다 올라갔다 이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가 마 왔다 갔다 하니까 함수값을 전 미리 구해놓긴 했는데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다. 맞아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결국에는 결국에
마프니까 극소, 극대, 극소, 극대가 반복되면서 갈 거고요. 거기 있는 최초의 값 정도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으면 사인 0은 얼마고? 사인 0은 0이고 코사인 0 1이고 그치? 여기 0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그러니까 1부터 스타트를 해서 떨어질 건데 여기 파이 한번 집어넣으면 알 거거든. 파이 한번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사라지죠. 코사인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파이 어쩌게 나올 거 아니야. 2파이도 집어넣고 3파이도 집어넣어서 값이 나왔다 칩시다. 그 값들 찍으면서 보면 지금 분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점점 작아지겠죠 당연히. 맞아요? 물론 그렇게 안 봐도 뭐 할 수 있어? 여기다가 리미트 보내면 삼각함수는 주기를 갖고 계속 돌 거고 여기 있는 지수함수는 어디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하니까 점점 0으로 다가가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생기는 꼴이 점점 0에 다가가는 식으로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함수만 제대로 그리고 나면 문제가 대충 끝나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뭐 하자?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생겨있는 거 지수까지 넘겨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걸로 바꿔서 보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서 삼각함수 합성을 해서 그리는 것도 문제는 없어. 일단 함수를 그리자가 내 목표의 핵심이 될 것 같아. 그려놓고 나면 얘가 뭐래? 양의 실근이 두 개야. 근데 모두 다 4분의 3파이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도대체 4분의 3파이가 뭐지라는 고민을 잠깐 해봐야 된단 말이야. 여기 있는 이 친구에다가 4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이 값이 문제가 아니라 사인 4분의 3파이랑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얼마예요? 각각 부호가 반대인 그런 상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집어넣으면 저거 0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처음 나오는 누가? 처음 나오는 이 근이 4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4분의 3파이보다 모든 근이 커야 된대. 만약에 선을 오른쪽으로 쓱 그리면 이 위쪽으로 하나밖에 안 생기지. 밑으로 이렇게 딱 해서 어떻게 하면 만나게 딱 만들다 보면 실근계수가 2개 정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생겨? 무조건 4분의 3파이보다 왼쪽에 있는 포인트 이쪽 부분에서 한 번씩 만나겠지. 맞아? 나는 모든 근이 어때야 되는데 4분의 3파이보다 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실근 1개, 2개에서 무조건 얘를 만나버리니까. 오케이? 그럼 실근이 2개가 나오면서 이 친구보다 넘어가는 곳에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영향을 좀 관심을 둬야 될 거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2개 생기면서 전부 4분의 3파이보다 큰 거 맞지? 맞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보면 여기 접선에서 여기 접선 요 사이에서만 가능하겠지? 이때부터 3개로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F파이의 값과 F3파이의 값 그 사이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누가? A가. 그래서 결국에는요 A라는 친구는 말이야 F파이가 너고요 F3파이가 얘란 말이야. 거기 사이에 들어있어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해달라 했어? 2개를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너네끼리 곱하면 정답은 4번이야. 뭐 체크 딱 하고 끝나겠죠. 몇 번이냐? 요 계산 제대로 하세요. 당당하게 써놔서 정답은 2번이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아하. 안녕하세요. 1 더하기 3은 4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6번 문제까지 끝냈어요. 괜찮을까요? 괜찮겠지. 넘어갑시다. 요것도 체크해놔. 요거 좀 어렵더라. 생각을 해보자. t가 음의 실수일 때 부등식이 있는데 저 친구가 성립하면 좋겠대. 뭐 절대값도 들어있고 여러 개 있긴 한데요. 일단 절대값 들어있으니까 함수에 대해서 구간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놓고 걔가 표현하는 함수를 그리자 뭐 이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
스텝을 나눠보려고 했는데 나눌 건 없고 한 큐에 쭉 간단 말이야. 한번 이렇게 좀 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돼. 근데 얘를 대충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이잖아. 왼쪽에 있는 애가 어떤 지수 함수겠지. 왼쪽에 있는 어떤 함수가 있겠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뭐 이렇게 생겨서 쳐볼까?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세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무조건 세모가 무조건 커야 된대. 그럼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계속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요? 아, 대충 뭐 이런 상황인 거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절대값 벗기면서 좀 계산 좀 해보자 하고요. 절대값을 벗겨봤거든. 그럼 얘 절대값을 그냥 벗길 때도 있고 부호 바꿔서 바꿀 때도 있지. 절대값을 그냥 벗기면 여기 있는 애들 2배 되고요. 여기 있는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1 나오겠지. 부호 반대로 바꾸면 플러스 되면서 사라지고 마일만 이렇게 살아있겠죠. 그래서 두 개로 지금 정의되어 있을 거고요. 그때 나오는 x값도 찾아보긴 해야 되거든. 어쨌든 안에 들어있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친구가 0 되는 지점 찾는 거잖아. x에 0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맞지? 맞아? 그리고 나서 거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구분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새롭게 만들고 나면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함수를 그려봐야 될 거야. 잠깐 지울게. 요거를 이렇게 해놓읍시다. 생각을 조금 해보면 왼쪽에 있는 너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너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얘는 t랑 k가 지금 둘 다 모르는 상태다 또. 그래서 지금 계속 내용이 기울기랑 y절편 자체를 모르는 상태인데 무조건 뭐 했으면 좋겠다? 1차라는 너가 컸으면 좋겠다. 그렇지? 1차라는 너가 컸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t를 누구로 줬어? 음의 실수로 줬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지금 뭐 하다는 거야? 음수라는 얘기지. 이런 직선 되면 안 되고 무조건 음수인 그런 직선일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런 음수인 직선이 있을 건데 실수 k의 뭐를? 최소를 ft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기울기가 있잖아.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로 꽂혀 있다. 그러면 이런 상태면 얘가 지금 함수면 무조건 모든 곳에 대해서 검정색보다 내 손이 위에 있는 거 맞지? 그럼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기울기가 왔다 갔다도 할 건데 왔다 갔다 이전에 K값 갖고 계속 위아래로 움직여보자. 움직이다 계속 내려가다 딱 어느 순간까지만 내려가도 괜찮겠죠. 그 아래부터는 부등식이 성립 안 하겠지. 그래서 가장 낮게 되는 그런 K를 찾아줘. 그 K를 갖고 우리는 FT라고 부를게. 이렇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바로 떠올려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건 것 같아. 이 친구 약간 지금 여기가 좀 문제잖아. 여기 좀 각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느낌상. 만약에 여기 이 점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함수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잖아. 상수함수 아니었으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있었겠지. 맞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건데 걔보다 좀 순한 친구야. 이렇게 순한 친구야. 그러면 기울기 이렇게 누워있는 친구는 내려가도 문제가 딱히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어디까지? 여기 지점까지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만약에 그 기울기보다 좀 가파른 친구였다 치자. 이렇게. 그럼 이런 친구가 이 지점까지 내려와 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버려요? 뚫고 들어가 버리겠지. 이런 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어떤 기울기가 있을 거야. 그 기울기보다 가파른 놈은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겠지.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고 싶은데 기준점을 누구로 잡아야 돼? 이 지점에서의 누구의? 너에 대한 기울기가 일단 필요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놓은 게 요거거든요. 어쨌든 얘가 2의 x제곱짜리니까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기울기 나오는 거잖아. 얘 미분하면 1만 사라지고 거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 파란색의 접선이 있었다면 얘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얼마 뭐 이런 거였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 파란색보다 큰 기울기, 그게 지금 누워있는 거니까 큰 기울기들은 뭐 할 수 있고 마일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고, 얘보다 가파른 친구들이 이때 딱 마주치면 뚫고 내려갈 거니까 그 친구들은 어디까지만? 접하는 데까지만 좀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될 거야. 뭐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쪼갭시다. t에 대해서. 왼쪽 그림은 이해한 상태야. 그러니까 기울기 t라는 친구가 y보다 크다면, 다른 말로 더 누워있다면 뭐 하면 돼요?
K라는 친구는 마일까지 내려오면 돼. y절편은 아무 문제 없고요. ft 다른 말로 K의 최소값은 마일이겠지 뭐.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보다 커졌어. 그러니까 작아졌어. 그러니까 더 가파라졌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 대해서 접해 있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우리는 새로운 뭐가 필요하다? 이때 기울기를 찾으면서 거기에서의 y절편을 새로 구해야 되겠지. 맞아? 그럼 내가 여기 접점을 모르니까 알파로 또 설정을 해야 돼요. 오케이? 계산이 좀 들어간다 이제. 알파로 설정을 해놓고 그 알파라는 거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건데 기울기가 t잖아. 맞아? 기울기가 t니까 접점 알파에 대해서 미분 계수가 기울기 t랑 똑같아야 되지. 그럼 함수가 사실 요 꼴이잖아, 요 꼴. 그러면은 기울기 t는 너의 미분 계수랑 똑같을 거지. 맞아요? 기울기. 아, t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되는구나. 알파가. 이해하니 이거? 빨리 먹어. 안 빠져가지고. 아니 이거 그거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얘가 먹는데 종환이가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 그래갖고 빨리 먹어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쳐다봐갖고 깜짝 놀랐네. 제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 이거 알아먹고 있지? t가 누구야? t가? 기울기야 기울기. 여기 있는 얘가 사실상 함수잖아. 맞아요? 원래 이런 함수 너를 미분하면 요거 남는 거 맞지? 여기에 알파 집어넣으면 이게 기울기 맞죠? 아 그러니까 기울기 같아야 될 거고 알파라는 친구를 정리하면 ln-2분의 t 뭐 이렇게 또 정리가 되긴 합니다. 일단 요거는 그냥 습관상 해놓은 거고 접방을 세워보시면 접방이 뭐 이렇게 좀 더럽게 나오겠죠. 근데 이 접방과 누구랑 같아야 돼? 너랑 같아야 되겠지. 맞아? 접방과 너가 같아. 너랑 너가 같아 라고 체크를 하시고요. 내가 어차피 궁금한 거는 K라는 친구가 말이야. K라는 친구, 그러니까 Y절편이라는 친구가 도대체 누가 될지가 좀 궁금한 거거든. 어떤 상황일 때? 빨간색 상황처럼 딱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점을 알파로 설정했잖아. 거기에서 있는 기울기가요. 너라고 T라고 봐도 되고 너라고 봐도 되는 건데 요 기울기를 갖고 있는 그 직선의 Y절편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적방을 세워놓고 너랑 tx 플러스 k랑 같다 둬버리면은 k에 대한 결론이 나오겠지. 그래서 k를 정리하면은 막 이딴 식으로 써진단 말이야. 2에 알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꼴 대충 보이니까 t에 대한 함수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결국 k라는 친구는 말이야 t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 k의 최소값 결국에는 이런 k를 우리는 뭐라 볼 수 있으니까 ft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표현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 얘기겠지. 일단은 계속 얘기하고 다시 볼 거야. 결론 너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마일이랑 2의 마이너스 2 물어봤지. 다시 반대로 마이너스 2의 2 이렇게 물어봤지. 2 곱하기 2. 그럼 마일은요 어디 들어가야 돼? f 기준으로 마일은 f가 어떤 친구야? t가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보다 클 때 이렇게 있잖아. 마이보다 큰 게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는 거 결국에 여기 있는 이런 걸 집어넣겠다는 거거든. 근데 얘는 ft짜리인 거고 우리는 f'이라 했으니 얘를 미분하면 되죠. 얘 미분하면 어차피 0 나오니까 너는 무조건 0이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봤어 우리? ft라는 친구 있잖아. 그거 t에 대한 식을 쫙 썼지? 근데 거기에 대해 미분한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2를 넣었으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상황일 거 아니야? 요 식기 미분해갖고 갖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미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하고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답은 마일이다 체크하고 끝날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친구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쭉 봐보자. 얘가 왜 어렵냐? 문제 몇 개 나와 일단? TK 2개 먼저 나와 있지. TK에 대해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구간 쪼개야 돼. 그것도 좀 귀찮아. 구간 쪼개놓은 상태에서 K를 가지고 K의 최소를 표현하는 FT로 설정을 또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FT를 항상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새로운 느낌의 함수들을 줘서 만들면 원래 좀 힘들긴 하죠. 좀 싫은데 TK 2개 있는 상태 절대값 자리를 풀어서 만드는 게 꾸역꾸역 FT로 바꿔서 봐야 되거든.
문제 상황 보고 싶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건 정확히 특이점이 될 만한 기울기가 하나 있겠지. 그 정도 생각은 해놔야 돼. 이거는 파란색 기울기 먼저 찾아 놓고요. 걔보다 높을 때 낮을 때 구분해갖고 어떤 게 FT가 될지 좀 다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칩시다. 그거에 따른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사실 여기보다 좀 순하게 누워있는 친구들은 좀 편하잖아요. 마이너스 1까지 내려올 수 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FT가 마이리아라고 바로 딱 지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작을 때 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친구일 때로 들어가서 얘기를 시작하면 생각보다 좀 할 일도 많고 문자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지러워지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T도 몰라, K도 몰라, K로 만든 FT 당연히 몰라, 심지어 접점도 몰라. 접점 설정해야 되겠다. 결국에 접점 설정하고 접점 설정했으니까 똑같은 건 같다고 둬야 관계식이 생기겠지 당연히. 그래서 접점 설정한 김에 그럼 여기서의 미분계수랑 여기에 기울기 누구랑? T랑은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막 두고 정리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접방을 또 세우고 K 같다고 두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좀 부담되긴 하겠죠. 미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사실 여기서 끝난 거거든. 얘를 갖고 두 개로 나누시는 아이디어가 끝난 건데 막상 실제 시험 들어가서 이 두 번째 케이스 연산하는 과정 중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문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정리된 걸 니네가 깔끔하게 보고 있잖아. 실제로 풀다 보면 내가 다뤄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더라 이럴 때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서 헤맬 가능성이 좀 클 것 같다. 오케이? 그리고 그건 있어. 특히 경아 요런 거 시험장 들어가고 풀다가 안 풀리면 그냥 기망할 수도 있거든요. 알지? 원래 시험을 봤는데 아예 못 풀겠으면 상관없을 수 있잖아. 손도 못 대겠네 이러면 일단 빠른 포기, 그리고 나머지 문제 좀 집중하게 되는데 이런 거 좀 슬슬 해볼까 하고 막 케이스 나누고 계산도 좀 하고 상황 파악까지 막 했는데 여기쯤 들어와서 이제 설정했어. 요거를 안 봐서 뭔가 안 풀려서 만약에 T랑 너가 같다는 걸 떠올리질 못했어. 그리고는 계속 헤매. 시간을 계속 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요걸 조금 도입을 잘 기억해놔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일단 8번. 목표는 오늘 8번까지였는데 오늘 테스트는 봅니다. 적분 타이머택 테스트 좀 볼게. 진짜 개쉬움. 자, 8번까지 얘기를 합시다. 8번도 괜찮아요. 아이디어상 어려운 건 없고 계산이 좀 이제 싫다 정도일 것 같은데 좌표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이 있고요. 위치를 표현했어. 알려준 순간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지. 근데 그 친구의 속력이 0인 순간이 존재하는데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속력에 대한 식 세우시고 걔가 0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서 그 순간에 y좌표 찾으라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지? 그럼 결국엔 여기 있는 연산 수행을 얼마큼 잘하니 뭐 이 정도가 될 거거든요. 알아듣고 있지 이거? 그러면 속력을 구하자. 미분하세요. dx dy dx dt dy dt 이렇게 처리를 하세요. 미분해놓고 속력은 제곱자리니까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팁을 해보자면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은 좀 어지럽고 결국에 속력이 0 된다는 게 속력은 누구야? 루트에다가 제곱합 이거잖아. 맞아? 그럼 결국에 너도 0이야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그 생각하고 푸는 게 좀 편하긴 할 거야. 물론 둘 다 0이어야 돼. 엔드 조건이어야 돼. 오케이? 0이고 0이어야 되는 거야. 이 식기를 잡아야 되는데 진짜 너무 빨라. 머리는 좀 더 이렇게 때려. 그냥 코미디를 하네. 자, 아니 안 죽더라고. 자, 그래서요 지금 미분해놓은 친구들을 기준으로 첫 번째 친구가 0이야, 두 번째 친구도 0이야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여기는 그냥 부등식 푸는 건 할만은 하죠. 방정식 푸는 거는. 맞아요?
방정식을 풀면 여기 있는 건 사인 똑같이 있으니까 묶어버리시고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0인데 여기서 고를 때 이렇게 봐야 돼. 어차피 t는 어디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니까 사인 t가 0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런 거 안 돼요. 아, 코사인 t가 얼마다? 저딴 값이 나온다는 얘기구나. 그치? 그 다음에 답지 보니까 풀이를 걔네는 여기서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코사인이니까 역수치하고 코탄젠트 아니 시컨트지. 시컨트니까 요거 역수치하고 여기 있는 식에다 시컨트 집어넣으세요. 값 처리하고 나면 뭐 코시컨트 정리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풀긴 하던데 나는 일단 여기 있는 것도 그냥 방정식을 풀었거든. 그래서 그냥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컨트랑 코시컨이 들어있으니까 너 마이너스 짜리잖아. 넘기면 이렇게 바꾸는 건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코시컨 제곱을 가져다 내려놓고 너가 코시컨 제곱분의 시컨트 제곱이야. 근데 전부 다 쟤네가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역수짜리인 거 맞죠? 그러니까 코시컨 같은 경우는 싸 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시컨은 코 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 번분수 처리하고 나면 결국에 코사인분의 사인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너가 탄젠트 짜릴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탄젠트 t의 제곱은 1 플러스 a야. 나는 이렇게 식 두 개를 그냥 잡았어요. 오케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속력 0 되는 거 찾으라니까 연산이나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a 값 구하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요 두 식이었잖아. 그럼 내가 첫 번째 걸로 먼저 잡았거든. 너가 길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냥 이거 내가 자주 써서 그래. 너를 그냥 누구로 두고 코사인이 r분의 x니까 너가 x 너가 r 너가 x야 뭐 이렇게 처리를 그냥 해본 겁니다.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 이때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요거 제곱하면 어차피 3a 제곱이잖아. 요거 1짜리니까 그거 빼고 루트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길이값 처리하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정리하면 탄젠트가 1분의 루트 3a 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거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미 20 알고 있었지. 거기다가 제곱 집어넣으면은 뭐 a에 대한 2차식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체크가 될 것 같아요. a에 대한 값들이 정리가 되면 a는 둘 중에 하나야. 그치? 맞아?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둘 중에 뭐? 생각해보면 a라는 친구가 어디서 나왔나 보시면요. 어디 갔어? 쭉쭉쭉 그치 a라는 친구가 일단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건 요거밖에 없거든? 그럼 지금 탄젠트에 대한 결과값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 여기 탄젠트에서 뭔가 시작을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탄젠트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해서는 0과 2분의 1까지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얘가 1이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2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루트 2 나오겠지 그러면. 맞아? 탄젠트가 루트 2 나오면 얘보다 커져버리니까 안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어야겠다. 그냥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둘 중에 하나 결정할 건데 내가 갖고 있는 범위는 t에 대한 범위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한 거고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다. 실제로 집어넣으면 얘는 문제 없지.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루트 3에 제곱하니까 9분의 4 마이너스 1 약분하면 3분의 4 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오, 아무 문제 없구나. 그치? 결론적으로 a에 대한 결과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된다? 너 여기 있는 값 정확히 다 알고 있는 거 맞지? 맞아요? 그럼 이제 일단 t를 구해야 집어넣을 수 있을 거거든? 여기 중에 너네 편한 걸로? 근데 a를 저걸로 처리했으니까 여기에 역수로 딱 집어넣으면 코사인 t는 뭐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가능한 코사인 값 하나 구할 수 있고요. t짜리를 t 하나 구했으면 뭐 하시면 된다? 이제는 그때의 y좌표으로 갔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아. a는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연산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반 친구들도 대부분 시간 좀 주면은 금방 풀 거거든. 얘는 아이디어 자체는 크게 필요한 게 없어서. 근데 중간에 풀다가 계산해서 막힐 수 있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런 식의 들어있는 거 볼 때 여기다가 물론 나는 할 때가 있긴 하거든. 그냥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곱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있거든요. 근데 너네들이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없는 상태로 풀 거면 머서하지 말고 각각이 0이어야 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자. 오케이?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